정리정돈이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육체노동과 원건이 출퇴근, 좁은 집과 자녀 양육 등으로 체력 자체가 고갈될 뿐입니다. 실제로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어머니께 여쭤보니 다들 깨끗한 집에서 살기를 원하는데 솜씨나 시간이 부족해서 맡긴다고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 청소부를 고용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부자들은 청소의 가치를 알고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원하는 청소는 지저분한 상태들을 깨끗하게 돌려놓는 정도일 뿐 호텔 같은 모습의 청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그들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할 부자들이 정리정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3가지만 기억한다면요. 첫째, 일의 효율을 올려준다. 대학생들의 사진과 포도피를 올리고 친구들과 공유하는 서비스로 시작하여 전 세계 10억 명이 넘는 사용자들을 유치하게 된 페이스북의 창시자 마크 저커버그는 매일 같은 회색 티셔츠를 입고 다니기로 유명한데요. 스티븐 잡스, 오바마 전 대통령,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역시 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한 가지 옷만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I do think managing energy is an interesting thing. I mean, some of the folks who I work with at the company, they say this lovingly, but I think that they sometimes refer to my attention as the Eye of Sauron, in that basically you have this unending amount of energy to go work on something, and if you like point that at any given team, you will just burn them. But at the same time, right, it's managing that so that way I can like manage my own energy and diffuse it well enough so that way it's like, okay, I have the thing that I'm focused on that day. 일을 할 때 집중력은 아주 중요하죠. 하지만 사람의 뇌는 매일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밝힌 재밌는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두 그룹의 사람들을 선정하여 배고픈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그룹의 사람들에게 무드를 먹도록 요구했고 또 한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향기가 나는 초콜릿집 쿠키 옆에서 무드를 먹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초콜릿집 쿠키들을 보면서 무드를 먹도록 요구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일찍 무 먹기를 포기했고 초콜릿 앞에서 무 먹기를 포기하는 사람의 수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수보다 2배를 넘었다고 하죠.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 없는 생각과 충동들을 지나치게 억제할 경우 의지가 고갈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건강을 생각해서 과일, 야채와 같은 음식을 먹지만 퇴근하고 나면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되는 것도 이와 같죠. 그러면 청소를 하겠다고 마음먹는 것도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의 텍사스 오스턴대에서 800명을 상대로 한 실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책상 앞, 다른 방, 주머니, 가방 등에 넣어두는 것으로 상황과 제각기 다르게 하여 문제들을 어느 정도 제대로 풀 수 있는지 지켜봤습니다. 실험 결과는 예상하셨다시피 스마트폰이 더 가까이 있을수록 눈에 띌수록 인지 능력은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즉, 무언가에 집중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꺼둔 상태로 뒤집어 두거나 눈에 띄는 곳에 두는 것만으로는 집중력을 높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집중력이 흐려진다는 거죠. 잡동사니가 가득한 집은 조용히 집중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회사에 있거나 외출한 상태에서도 지저분한 집이 생각난다면 악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건 중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종류별로 조금씩 정리해보세요.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정리해보세요. 더 가치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을 겁니다. 둘째, 삶의 활력을 일깨워줍니다. 피로, 수면장애, 동기부족, 집중력 부족, 카페인, 알코올, 설탕 등을 자주 먹는다. 이 중에 몇 가지나 해당되시나요? 일반적으로 도파민이 부족하면 생기는 증상입니다. 도파민 하면 이런 것, 저런 것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만 사실 도파민 없이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도파민은 뉴런 간에 화학적 신호를 전달하여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의욕과 흥미를 일깨워주고 목표를 달성했을 때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끼게 합니다. 장시간 앉아서 업무들을 보는 직장의 특성상 활동하지 않는다면 우울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청소하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고 상쾌해지지 않나요? 청소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세로토닌, 도파민, 행복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 등을 증가시킵니다. 하버드 의대 임상정신과 교수 존 레이티가 쓴 운동하시는 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울증이란 결국 뭔가를 성취하려는 행동이 결여된 것이다. 운동은 그러한 부정적인 신호에 방향을 바꾸어 뇌를 동면에서 깨어나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당장 움직이는 것이다. 그리고 멈추지 않는 것이다. 새벽에 깨서 다시 잠들지 않는다면 당장 일어나서 걷기 운동을 해라. 매일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삶을 활력있게 살고자 한다면 운동은 꼭 필요합니다. 또한 매일 반복하는 행위는 작은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죠. 현실에 레벨이 있고 하는 일마다 레벨을 올려준다면 이들 얼마나 하실 건가요? 할 수 있는 만큼 할 겁니다. 게임에 중독되기 쉬운 것도 시간을 들인 만큼 화면 속의 캐릭터가 성장하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성취는 행동을 이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무언가에 막혀서 도저히 일이 안 된다 싶을 때 움직여보세요. 작은 성공이 의욕을 샘솟게 해주는 도파민과 같은 역할을 할 겁니다. 이제 활기찬 하루를 위해 청소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지만 현실에 부딪힙니다. 회사와 육아 등 힘든 일상에 정리할 여유가 없죠. 한 번에 대청소를 하겠다는 부담도 있을 겁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이불을 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5분 타이머를 맞추고 청소를 시작해보세요. 어느새 시간이 지나도 청소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셋째, 현재에 집중하게 된다. 저는 택배 박스를 모으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새 신발을 사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영수증과 태그를 상자와 함께 보관했었죠. 그렇게 한 개, 두 개 쌓여가다 보니 나중엔 방 한쪽을 가득 채우더군요. 박스가 아니어도 책, 잡지, 신문, 화장품 샘플 등 서랍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물건들이 있을 겁니다. 이처럼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처분하지 못하는 현상은 두 가지에 의해 나타납니다. 하나는 현상 유지 편향으로 쉽게 말하면 원래 있는 대로 내버려둬 다 질서가 있는 거야 라는 태도를 말합니다. 나머지 하나는 손실 회피 편향으로 이익보다 손실로 인해 받는 심리적 고통을 2배 더 크게 느끼게 만듭니다.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100만원을 벌고 뒷면이 나오면 50만원을 잃는 게임을 단 한 번만 할 수 있다면 하실 건가요? 확률상 당연히 게임을 하는 것이 이득이지만 잊을까 두려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은 공간만 차지하지만 나중에 그 물건이 필요해질 때 처분한 물건을 엄청난 손실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걱정을 뒤로한 채 과감하게 처분하셔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물건을 다시 사용할 확률은 10% 미만입니다. 오히려 정돈되지 않은 환경에서 빼앗기는 에너지로 인해 생기는 손실은 물건을 버림으로써 발생한 비용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한국정리 컨설팅 협회장 정일숙 대표는 과거, 현재, 미래 중 과거와 관련된 물건을 먼저 정리하라고 조언합니다. 3,000여 건의 집을 보면서 과거의 물건을 다시 사용하는 걸 보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죠. 지나간 과거에 붙잡히지 말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추억이 깃든 물건도 버려야 될까요? 정일숙 대표는 정리할 때 비우기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물건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옷장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앨범을 찾게 되면 그때의 추억이 되새겨지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물건을 두고 장시간 버릴까 말까 지루하게 고민했던 물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물건을 정리해보세요. 그러기도 어렵다 하면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버리겠다고 기간을 정해보세요. 지나간 과거를 비우고 만들어질 공간에 기대와 설렘 가득한 현재로 채워보면 어떨까요? 당신의 방은 당신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마음에 좋지 않은 날은 방이 어지럽게 널려져 있을 겁니다. 청소는 좋은 마음이 드는 날 쉽게 실천할 수도 있지만 심적으로 힘들 때 청소를 하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안정제와 같은 역할을 할 겁니다.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 그 뒤로 실천만 하면 부자들처럼 가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청소를 매일 해도 부자가 안 됐다고요? 청소가 부자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들은 환경을 만들고 하나의 목표에 집중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에서 성과를 내려면 주변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정리하고 나만의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청소를 끝내고 나의 목표가 무엇인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보세요. 그게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열쇠가 될 겁니다. 다음번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가장 먼저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